인사의 5분 책방. 오늘은 짧은 글 읽고 얘기하는 날이죠. 어떤 글 읽었어요? 일단은 박연준의 추억의 비용 이런 책을 읽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추억의 비용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남편이 책을 되게 수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사 갈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책이 막 2만 권이 넘고 막 그러니까 근데 100권만 있어도 버거운데 애독가네요, 애독가. 2만 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막 되게 남편이 눈치 보면서 막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여기에 작가는 굉장히 책에 대한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네, 긍정적이게 생각해요. 책에 대해서요? 네. 왜요? 어떤 점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책에 좀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책을 사랑하는 그 남편이 긍정적이게 보이지 않았나. 여기 보면은 많은 장서, 그러니까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내 눈치를 본다는 걸 알고 있다. 남편은 왜 눈치를 볼까요? 아무래도 책이 너무 많으면 이사하기 버겁고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맞아. 비싼 월세를 내야 할 만큼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추억의 비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뭐가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를 읽고 쓰고 했을 때 그걸 간직한다는 것 자체가 추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책을 읽었을 때 그런 기억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책을 한사코 품으려는 어리석음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게 네.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사람이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는 가치가 누군가의 가치관이나 인생관하고 상관없이 항상 되게 가치 있게 보잖아요. 우선순위 다르더라도. 그럼 여기서 보면 한사코 품으려는 어리석음이라는 게 책을 품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어리석음의 화남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음의 화남이라는 건 약간 역설법이거든요. 긍정적 가치랑 부정적 가치가 함께 있잖아요. 네. 예를 그러니까 되게 들면 어려웠어요. 되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 아름다운 추녀라든가 못생긴 미녀 아니면은 멍청한 천재라든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품고 있는 서로 어긋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화남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환하다는 거예요? 밝다는 얘기죠? 화나는 것 자체가 불빛이 환해 이런 걸 예를 들어 밝고 되게 막 불이 켜진 듯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면 저 무식하게 2만 권을 왜 들고 다녀? 한번 읽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지만 그 화남은 그게 단지 600페이지짜리 종이가 아닌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역사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기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 되게 뭔가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으면서 되게 현실적으로 보면서 2만 권 어떻게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그의 추억이 다 담겨 있는 책의 하나하나 내용들이 그거를 품은 그의 모습이 현실적으로는 보기 싫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또 이해가 가는 보기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네. 어리석음은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그죠? 세속적인 기준은 어리석고 화남은 이제 이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이 사람을 비춰주는 책들이니까.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일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없다.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추억이라는 단어도 나왔잖아요. 책을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정말 깊이 읽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여러 생각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추억과 그런 지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요?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타인. 그죠. 책은 내 일기장이 아니죠. 자서전만 있는 거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다른 존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민서가 자주 얘기하는 경청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남의 이야기에 빠져서 남의 이야기에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경험과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책을 사랑해온 역사가 꽤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읽었다고 얘기했는데, 선생님한테 할 만한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이사할 상황에 놓여지고 심지어 그 책이 엄청난 양이 됐는데도 버리지 않는다면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책을 좀 이고지고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한 책상당 한 90권 정도 있는데 90권에서 한 120권 정도 있는데 그 책이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장에 있는 책 말고도 1000권 이상 되는데 그거를 언젠가는 아이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그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 선생님은 어린이들 책이니까 다 안 읽은 책도 있지만 그 책이 그냥 선생님의 일부이기라고 생각해요. 일부고 이사 가는데 살점을 떼고 이사 가진 않잖아요. 물론 책을 읽어서 내가 많이 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야 하는 게 맞기도 해요. 책도 되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버릴 수 없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나 일부가 된 책들, 아니면 내 시야를 확 넓혀준 책은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런 책을 내 딸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은 못 버리겠고, 내 딸은 아니지만 학원에 자식들 있잖아요. 학원의 자식들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는 책은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한 번은 다 와서 펼쳐봐라. 내가 아무리 펼쳐줘도 안 읽으면 안 읽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민서한테도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나요? 버릴 수 없는 책들? 있죠. 정말 내가 잘 많이 읽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뭔가 내 경험도 생각나면서. 그런 시리즈 책들인가요? 아니면 그 웹툰 같은 시리즈? 책들? 시리즈 책들? 그런 책들은 민서가 가고 싶은 이상향을 품고 있기 때문에 소중해요? 아니면 그때 민서의 시절이 생각나서 소중해요? 시절이 생각나서? 그때 생각이 나요? 많이 이입이 돼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나하고 너무 꼭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내가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너무 방향성이 비슷해서 저렇게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롤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쪽으로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서고 싶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슷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책은 그냥 그런 게 모든 게 다 집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적어서 누구든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명함을 적을 때는 사람들이 가장 예쁘게 쓸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런 게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게 책인데 너무 이렇게 저평가되지 않나. 이제 지 얘기 또 하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책에 대해서. 그럼 사람이 자기 얘기하지 누구 얘기를 합니까? 남 얘기를 하는 것보단 자기 얘기를 컨텐츠가 있게 하는 게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너무 사랑꾼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남편이 사랑하는 거를 품어줄 줄 아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서 좀 약간 깨달음을 줬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되게 다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쓸데없는 것까지 그 사람의 경험이라서 좋아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수피를 읽고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책은 엄청 가치 있는 거다. 민서는 이 사람 말에 동의해요? 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북도 있잖아요. 이북을 다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이 서재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책으로 꼭 안 듣고 매체를 유튜브로 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민서는 그거는 종이책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민서 세대는 그거에 되게 익숙할 텐데. 저는 원래 약간 좀 책 이렇게 듣는 거보다 오디오북 듣는 거보다 뭔가 진짜 실제로 보고 책의 그 느낌 보고 이렇게 읽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는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그냥 책장을 넘기는 게 꼭 선생님한테는 마치 젓가락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젓가락질을 대신해주면 편하겠지만 그건 내가 먹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젓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걸 집어 먹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순서대로 책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플롯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아니면 등장인물이 많은 책 아니면 순서대로 읽지 않아요. 내가 목차로 확인해 보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하는 느낌으로
약간 교환 일기식으로 읽는데 누가 대신 내 걸 읽어준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읽는 방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정말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삶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슬퍼요. 그런 삶이 내 인생에 올까? 내가 좋아하는 책을 정말 그냥 얘 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책이 그거잖아요. 텍스트 힙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거 자체로 멋있어 보인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허세 같잖아요. 진짜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멋있어 보여서 읽는 척하는 거. 그런 느낌 없이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 지금 민서랑 쌤이랑 얘기하듯이 그런 날이 더 많이 오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 글을 어떤 친구들에게 추천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작은 글이지만 작은 책이기도 하죠. 뭐 어떤 친구한테 추천해 보고 싶어요? 되게 책 읽는 거에 권태기 오지. 권태기 원래는 좋아했었는데 네. 이거 읽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밥은 먹어서 뭐하나 하고 똑같죠. 당장 네. 즐거움을 안 준다고 해서 안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읽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좋아하는 모든 걸 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짧은 문장인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